긴장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것은 뭐가 최고입니까? 명상. 그렇죠. 인터넷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암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 쪽은 항진 쪽으로 작용을 하고 부교감은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것은 교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억제하는 게 부교감이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감, 부교감이 적절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세 가지 증상이, 첫 번째, 땀이 안 나거나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을 흘리는 분. 땀구멍이 자율신경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누웠다가 일어나면 급격히 혈압이 떨어집니다. 10에서 20 정도. 그러면서 머리가 핑 돌려요. 어지러움증.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세요. 설사변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장 기능도 대부분 안 좋으세요. 그리고 체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호소하시고 심각한 분들은 완전 저질체력으로 가십니다. 요즘 자율신경 실조증이 10년 사이에 50% 늘어났다. 그래서 저희 K미래의원 또 경주 캠프에도 꽤 오세요. 최근에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이 뭐냐면 1번은 스트레스예요. 과로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이게 교감신경을 계속 긴장시킨 상태를 계속 가는 거예요. 부신피질 호르몬 검사로 콜티졸이 아침에 분비되어서 이제 낮에 조금 떨어지고 저녁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늘 긴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콜티졸 분비가 떨어지지 않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불면증, 수면장애를 호소하세요.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고갈이 돼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 부신피로증후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보면 부신피질 호르몬 콜티졸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기능까지도 떨어지고 부신 기능도 떨어지고 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은 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호르몬 기관도 공격하고 호르몬 밸런스 깨지고 그리고 대부분 면역을 관장하는 게 70%가 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장이 대부분 좋지 않으세요. 장에 이제 미생물 문제가 생기면 염증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여기저기 폭탄을 터뜨립니다.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켜요. 호르몬 기관들, 면역 기관들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병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하는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 하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대부분은 80% 이상은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신 거죠. 근데 이게 플러스 과로예요. 과로, 불면, 외상. 즉 스트레스를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슬픔, 분노, 불안, 공포뿐만 아니라 과로, 불면, 외상,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 전자파, 공해, 그 다음에 방사선.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요즘 우리 몸을 많이 손상시킵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을 손상을 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게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제1의 암의 원인이다. 전이의 제1의 원인이다. 이게 연구 결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어로 대부분 다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계세요. 콜티졸 호르몬 검사하면 아침에는 물론 뭐 당연히 다들 높은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낮에도 높고 밤에도 높고.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이 늘 긴장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은 또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있죠. 대부분 땀이 잘 안 나죠. 소화장애 있죠. 변 상태 안 좋죠.
자율신경 실조증. 또 이게 또 더 심해지면 심폐기능까지도 또 조금 저하가 됩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에, 폐에, 소화기 계통에, 비뇨기 계통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게 여기저기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도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형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부교감신경이 오히려 우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오히려 콜티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분들이고 오히려 더 저질 체력이세요. 암 환우분들보다 더 저질 체력이세요. 그래서 소화도 밥도 못 먹고 식당까지 걸어도 못 오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산책도 하고 석 달 뒤에는 산도 가고 밥도 잘 먹고 퇴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암하는 분들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자연치유는 밸런스 의학이에요. 균형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밸런스가 깨졌지 않습니까? 면역이 많이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는 대부분 신경계 계통부터 시작을 한다. 교감신경 긴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때문에 면역 밸런스도 깨지고. 그래서 이걸 맞추려면 자율신경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긴장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것은 뭐가 최고입니까? 명상. 그렇죠. 명상, 이완요법, 호흡법.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균형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밸런스 맞춰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암 환자분,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